그러니까 학습법과 성공법을 알려드리는 초일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을 동원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의사표시 중에서 그 의사표시의 전체 개괄하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보았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더라도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는 일반적 요건과 특별한 요건이 있었고, 일반적 요건 중에서 이제 그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타당성은 그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이제 뭐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이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렇게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 이 사회적 타당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민법상 규정은 103조, 일반 조항으로서 103조가 있고 104조가 있습니다. 103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서 규정이 이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 이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104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조는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걸 이제 조문을 좀 암기하면 좋은데, 그래서 104라는 것은 이제 100살, 나이 100살로 생각을 하고, 조는 조부, 할아버지로 생각해서 100살 할아버지는 나에게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이 10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함이나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폭리 행위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민법상 겁부와 반대겁부 간의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또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일방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는 이제 법률 행위이고,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했고 또 법질서와 상치됨으로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폭리자 이용 의사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겁부와 반대겁부, 즉 중고와 받은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는 이제 불객, 이제 불청객, 이제 초청하지 않은 이제 손님이라는 뜻이죠. 불청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이제 법률 행위 시가 있고, 이 법률을 행위를 나중에 이행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법 행위에 따서 불법 행위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건이 이제 성립하려면 필요한데, 이것은 주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고 있는 것을 이제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그 사람이 하나의 상태만 있어도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는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해서 일반인으로서의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자 따고 무경험 따서 일을 무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 그 상대방의 그러한 경솔, 무경험, 궁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폭리자의 의사가, 악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공정한
이 법률 행위에서 뭐 대리인이 이렇게 이제 급부자와 그 피급부자 사이에 뭐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매도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서 이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야 될 때, 이 매도인 측의 경솔한 무경험은 이 매도인 본인이 아니고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래서 경무대는 옛날에 그 청와대에 있기 이전에 최초에 이제 대통령이 있던 데를 경무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궁박한 것은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자 따고 본자 따서 박봉, 월급이 적은 걸 박봉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비업 자음을 따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경솔 무경험에는 비업이 없으니까 비업을 따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보면은,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은 이제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는데, 이게 갖춰졌다고 해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하는 자, 결국에 이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통리자 이용해서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할 때 불법 주장하는 자 스스로 이거 증명해야 한다 해서 불법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공한 절문, 그래서 불공을 들인 절, 사찰 있죠. 절의 문, 여닫는 문,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따라서 이 불공정한 법률에 관련된 3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선인을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이 행위를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추인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이제 무효라 하더라도 민법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령에서 법률 행위의 일부는 유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138조 보면은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여서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유효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암기를 불공정하다고 전환을 전화, 텔레폰,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전화유, 이거 뭔가 하면 이제 불공정하다고 지금 불만의 전화를 한 거유, 뭐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다고 전화 질의유,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리 행위를 한 자는 민법 746조 불법 원인 급여 그 내용의 법리에 따라서 이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에 의해서 급부한 것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반사회적 행위를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746조 단서에 보면은 그 불법의 원인이 상방 중에서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폭리 행위의 상대방은 만일 불법 원인이 없다면은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한 수익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 폭리 행위의 상대방은 이제 불법의 원인이 없다고 보고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적용 범위는 유상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무상행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유상행위란 당사자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법률 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 합동행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외상채권 포기는 이제 단독행위인데 이런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한 우리 그 법인이 이제 자본금 늘리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래서 불공정한 유상증자의
단독 행위, 뭐 반대하는 단독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행위, 뭐 정려, 기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에는 적용이 안 되고, 또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법률 행위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민법에는 107조부터 11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란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 장소 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말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법률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법률 행위를 이 나무에 이제 뿌리 한 가닥에 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 행위 뿌리 한 가닥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물이라고 했죠. 이 물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며 법률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사표시, 물 없는 법률 행위, 뿌리는 존재할 수 없으나 법률 행위가 물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들, 뭐 무기질, 비타민 같은 거, 이거 이제 간청의 허가라든가 사실행위 같은 게 의사표시와 더불어서 법률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민법은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제 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표시에 대해서 107조부터 110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심의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의 표시 108조, 착오 109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합니다. 일치는 하는데 그 의사 표시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서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착오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문의 특성을 이제 좀 개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불일치다고 비통, 착오 따서 불일치로 비통하고, 뭔가 이 불일치한 일로 인해서 슬프고 비통하고, 차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그래서 이제 슬프고 이제 착오를 일으켰다 이 말이죠. 착오하자. 그 상대방이 사기꾼한테 사기 강박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 틀을 좀 암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조문이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가다 보면 헷갈립니다. 또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조문의 제목을 암기하고 있으면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고, 또 시험 칠 때에도 틀리지 않고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107조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죠. 비진위 의사표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은, 요 진자를 보면은 107 할 때는 이제 7이고 진자하고 7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예, 그런 식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8조는 이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데, 여기 이제 통정할 때 보면은 밑에 이제 자음, 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누운 팔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8조의 팔자하고 이제 모양이 같고, 또 허위 할 때 이 허위도 보면은 자음, 이응이 있는데, 얘들도 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누운 팔자 모양이고, 이게 이제 숫자 팔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는 108조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9조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요 이제 착오를 한글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때 이제 오자를 이제 모음 오를 우로 이렇게 하면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이제 착오가 되고, 여기서 자음 기역과 우를 합치면, 아래 위로 합치면 구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착오는 백구조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0조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사기강박을 이제 적었을 때 보면은 이제 사자에 이 모음이 있고 기자에 모음이 있는데, 이게 짝대기죠. 이렇게 세운 짝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에 강박할 때 요 모음 이형이 밑에 있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이제 숫자 0하고 이제 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사기 강박 나오면 이렇게 이제 1, 1, 0으로 생각해서 110조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